머그샷법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마약사범 관련된 건데 그러면 고 이성규 씨를 협박했던 분은 머그샷이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소송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니까 2024년을 맞아서 좀 새로 변화하는 법규들이 있던데 그렇죠. 어떤 이게 것들이 새롭게 있나요? 시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규 중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네. 도움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네.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변하는 법규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네. 실질적 사업주 아니면 회사 임원들은 처벌받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공분을 산 게 굉장히 엄청 많지 많죠. 않습니까? 네. 옛날에 뭐 가습기 피해 사건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수 죽어도 네.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이제 윗선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처벌을 안 받죠. 네. 그리고 대부분 보험 처리하는 것도 뭐냐? 네. 사실 대부분 산재거든요. 네. 산재는 이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만 사실 공적 보험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잘못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네. 산재로 처리하니까 공적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돈이 나간다는 그쵸, 건가요? 나가는 거죠. 내 세금으로? 그쵸. 내 세금으로. 나 얼마 안 내지만. 내가 내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세금으로. 그래도 킹 받는 건 킹 받는 거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임원이나 사업주가 처벌되도록 강화시켜놓은 게 있어요. 형사처벌을. 이게 요건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뭐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2개월 이상 뭐 치료를 전치 받아야 몇 되는, 주? 그쵸. 네. 그러니까 2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상자나 네. 환자가 뭐 2명 이상 나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때 그 회사의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지금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업장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네. 뭐 50인 이하 사업장만 적용이 됐었거든요. 어... 지금은 50인 미만 사업장도 다 적용이 되게끔. 그러면 사실은 중소기업도 그쵸. 그러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람이 적은 데들도 사실 예전에는 네. 그 제한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모든 사업장 적용하는 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하고 3년간 유예를 둔 거예요. 네네. 법을 제정한 다음에 네네. 3년 뒤에는 모든 사업장 다 적용을 하겠다. 올해 1월 27일부터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좀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확대 적용되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큰 회사들에 한해서 그 실제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게 기소될 수 있다라는 걸 사업주들이라든지 오너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인지를 한다면 내가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 아무래도 업무 지시를 내리든 업무 설비를 하든 모든 경영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겠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네요. 예, 꼭 처벌을 하는 것도 좋지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부담감 때문에라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가 네.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도 있어요. 중대시민재해, 네. 이거는 뭔가요? 어쨌든 같은 법령에 있는 건데 네.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물건을 샀고 그 물건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 발생하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제조물을 만드는 사업주들도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옛날에 대충 만들었잖아요. 네, 네. 대충 만들어서 팔고 사고 나서 대충 죽었어? 야, 너 죽었어? 미안, 쏘리, 나 갈게. 보험 처리해. 이런 식이었다면은 네. 이제는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 법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전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네요. 이걸 원래는 안 했었나요?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라고 네. 하면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죠. 네네. 근데 저도 썼어요. 그렇죠. 네. 계약서는 제출을 하지만 그 전산에 입력하는 게 있어요. 전월세 신고. 아... 이렇게 네. 우리가 전세 월세를 계약했습니다라고 신고하는데 네. 그 신고에는 안 들어가. 그냥 내 계약서에만 공인중개사 그쵸. 인적사항이 있을 뿐 그렇죠. 이게 구청에 신고하는 거에는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았죠. 이게 보통 전세 사기 때문에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 친구가 실제로 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공인중개사까지도 한 통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게 가짜 부동산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A란 전세 사기꾼 네. 매물을 B가 계속 중개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서류만 봐도 이 사람 같이 공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전산에 걸리니까 그쵸. 이 사람 요주의 사람인데 맞아요. 네, 좀 불량한 걸러내기가 좀 물건을- 편하겠죠. 네, 변호사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재가 의무화가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각성을 한다던가 어떤 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떤 공인중개사들은 네. 중개를 하고 계약서 자체에도 이름을 기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도 기재하니까 신고할 땐 당연히 기재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계약서에도 기재하고 신고할 때 둘 다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약서를 또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좀 공인중개사분들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도 좀 시켜드리고 나중에 혹시 또 전세 사기 패턴을 발견하거나 수사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복귀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그러니까 스토커가 피해자 근처에 왔을 때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이 되는 그 시스템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피해자들은 몰랐던 건가요? 가까이 와도?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출소해서 2차 피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스토킹을 당하는데 내가 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가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수사 과정도 있고 맞아요. 재판 과정도 있는데 네. 내 스토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나한테 못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현실적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잠정 조치라고 해서 네. 전자발찌를 부착시킨 다음에 네. 나한테 오면은 알려주는 거죠, 경보로. 그러면 이게 아직 수사 과정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옛날에는 잠정 조치를 해도 피해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요? 왜 몰랐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니까. 지금은 잠정 조치를 결정하면은 결정된 것도 알려주고 너한테 접근했을 때 알려주겠다. 이것도 다 인력난 때문에 그런 건데 경찰도 뭐 인력과 비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도입한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뭐 전화해서 뭐 저 보호해 주세요, 뭐 따라와 주세요.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허점은 진짜 이 스토킹범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발찌를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허점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도움은 되죠. 예.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수사기관이 아니까 네. 어쨌든 피해자한테 알리겠죠. 피해자한테 알려주면 피해자는 좀 피신을 해야겠죠. 네, 요번에는 신설되는 법규가 있는데요. 머그샷법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세간의 화제더라고요. 장안의 그쵸. 화제. 왜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신상 공개 안 하냐? 나 궁금하다, 알고 싶다. 어. 엄청 많은데 맞아요. 법적으로 공개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 왜 이때까지 잡혀가면 막 포토샵한 사진 이런 것들 공개가 되잖아요. 그쵸. 막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제 네. 못 알아보는 사진들 그런 것들 의미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조사대들이 항상 보는 게 네. 얼굴을 까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찾아서 올리지. 그렇죠. 이 사람이 뭐 과거에 신상 어떤 학교를 신상을 나왔네. 털자. 맞아요. 그쵸. 주변에서 어땠네, 저쨌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쟤 나는 동기인데? 쟤 나는 동창인데? 그런 거 다 알게 되죠. 누군지. 변호사님, 이게 머그샷법이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이때까지 정말 없었던 법인가요? 그러니까 전에도 공개를 하긴 했는데 전에는 공개하는 범죄 범위도 좀 제한적이었고 공개하는 결정도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개 대상 범죄도 늘어났고 결정하기도 더 쉬워졌고 네. 그래서 전보다는 범위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뭐 범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쵸. 않습니까? 이 엄청 많죠. 머그샷법이 적용이 되는 범죄 종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내란? 내란 외환. 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법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뭐 그러면 약간 조폭? 그러니까 범단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조직폭력배들은 얼굴을 다 깔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발물 사용. 폭발물. 예, 그렇죠. 폭발물 사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제폭탄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전기밥통이나 압력밥솥으로도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주 건조물 방화, 집에 불 질러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네. 이제 공개할 수 있다. 잠시만요. 네. 근데 이 방화가 이게 실수로 해도 공개가 실화면은 네. 실화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현주 건조물 방화는 내가 직접 불을 일부러 지른 거예요. 의도를 다 가지고. 그쵸. 아, 이해했어. 너 죽어봐라. 불 지른 너 거죠. 주고 봐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상 뭐 이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네. 상해죄도 적용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중상해인 경우에. 근데 중상해라고 하면은 애매한데 여태까지 판례들을 보면은 뭐 신체 절단, 뭐 안구의 손상, 뭐 장기의 손상 이런 걸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 일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통
중상해로 봐요. 중상해. 어. 그러면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뭐 팔다리 잘리거나 눈 실명된다. 아. 뭐 이래야지 중상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나머지 그 뭐 특별법들, 뭐 특정 강력 범죄라든가 뭐 성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마약 사범 관련된 건데 이게 머그샷을 오픈하는 게 마약 범죄 중에서 마약 유통, 판매 그리고 수입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줄을 얘기하는 거죠. 마약 판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 고 이성규 씨를 협박했던 분은 머그샷이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죠. 여기 머그샷 공개 대상에 특정 이제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 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 내지는 공갈, 돈 달라고 그건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건 머그샷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뭐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면은 마약을 취약한 아무것도 거는 안 돼요. 되죠. 내가 마약을 유통한 수준이 되어야 공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사실상 거의 공개가 되는 것은 뭐 원칙적으로 좀 힘들 것 원칙적으로 같아요. 좀 힘들 것 같다. 네. 여기 나오는 범죄 부문은 네.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이재명 의원님이 피습당했잖아요. 네, 네. 그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공개가 가능한 이유가 뭐 이분이 만약에 뭔가 위치적으로 높은 분이어서 아니 그게 그런 아니라 건가요? 그건 아니고. 혐의가 살인미수기 때문에 맞네. 혐의가 살인미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해요. 2024년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